언덕이라고 있는데요. 상심의 언덕이라는 표현이 원래 뜻입니다. 상심의 언덕, 상심의 언덕. 그 대회에서 과거에 그 대회에서 선두와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었던 선수가 계속 1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2위 선수한테 추월을 당하면서 잠깐 주저앉아 가지고 그 추월해 간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졌다. 순간적으로 시리에 빠졌다. 그래서 상심했다. 상심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했던 언론 기자가 그것을 그 지점을 상심의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위로 달리던 선수가 2위한테 추월당하고 잠깐 순간적으로 주저앉아서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상심을 한, 마음을 잃은, 상처를 받은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 상심을 하고 있는 선수가 돌파하고 있던 그 언덕이다 해서 상심의 언덕이라는 이제 말이 원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와전이 돼가지고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의 벽이라는 마의 구간 32에서 35km 그 지점에 굉장히 급경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간에는 그 동상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상.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라고 하는 존 켈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존 켈리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면은 보스턴 마라톤 125년 역사에 있어서 보스턴 마라톤을 한 70번 가까이 완주를 했던 분입니다. 70번 가까이 완주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70번 정도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우승도 몇 차례 했었고, 또 준우승도 몇 차례 했고, 또 5위 안에 1, 2, 3, 4, 5위 안에 골이 난 경우도 한 10여 차례가 있을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 존 켈리입니다. 존 켈리의 동상이 그 상심의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상심의 언덕에는 그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모습의 동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존 켈리 동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두 사람이 거기에 손을 서로 맞잡고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왜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 젊었을 때 20대 청년 시절의 존 켈리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70대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동일 인물인데 청년 시절 20대 시절의 존 켈리와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70의 이제 노인이 된 존 켈리가 서로 맞잡고 있는 겁니다. 동일 인물이 과거에 50년 전에 존 켈리와 50년 후에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동상이 바로 보스턴 마라톤의 심장 파열의 언덕, 상심의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 존 켈리란 인물은 또 어떤 분과 관련이 있냐면 송기정 선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신 송기정 선수 잘 아시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체육훈장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체육훈장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을 받으셨는데요. 체육인들한테 주는 그 체육훈장 수상자가 최근이 이제 손흥민 선수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고, 김연아 선수, 또 박태환 선수, 몇 명의 선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최초로 받은 분이 바로 누구냐면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추서되셨습니다. 체육훈장에 추서가 되실 정도로 우리 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신 분이 송기정 선수인데요. 송기정 선수는
1936년에 베를린 마라톤의 영웅이시지 않습니까? 1936년에 베를린의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시면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인 2시간 29분대 기록으로 베를린 마라톤을 우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다 보니까 그로부터 딱 9년 전인 1936년도 베를린 마라톤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월계관을 쓰고 또 일장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사진 촬영도 하셨었는데, 태극기를 달고 뛰신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뛰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 보니까 태극기는 자랑스러웠겠지만 일장기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월계관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또 화분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비치는 그런 시상식 장면, 다 역사 사진에서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이제 지워가지고 이제 신문에 보도했다 해가지고 동아일보니 정간인가 폐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제강점기 울분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우리 한민족들에게 우리 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신 그 역사를 만드신 분이 송기정 선생님이신데요. 그 송기정 선생님께서 베를린 마라톤에서 베를린 올림픽이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하실 때 아까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라고 하는 존 켈리 선수도 같이 뛰었었답니다. 그런데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여러 번 우승을 했었지만은 올림픽과는 인연이 별로 없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을 할 때 존 켈리 선수는 그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 후에 올림픽이 4년마다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그 베를린 올림픽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는 바람에 1940년 올림픽과 1944년 올림픽은 열리질 못했었던 거죠. 두 차례 열리지 못했습니다. 1940년과 1944년 올림픽은 열리지 못했고, 1945년에 4월 12일 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시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8일 후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유럽 전선은 이제 종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은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드디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한 거죠. 7월 16일 날 1945년 7월 16일. 그래서 그로부터 정확하게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에 독일의 베를린 외곽의 포츠담에서는 포츠담 회담이 있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포츠담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거기에 가긴 갔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이 세 사람이 갔었는데, 그 포츠담 선언 당일날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당일날 미국, 영국, 중국, 미영중 3국 정상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거기에 갔던 사람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인데 오후에 서명을 할 때는 다른 영국의 후임 수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점심 무렵에 영국의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른 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아침에 포스탐에는 윈스턴 처칠이 갔지만은 오후에 서명할 때는 후임 수상, 다른 당의 후임 수상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탐 선언에 서명한 사람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그 다음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후임 총리가 세 사람이 서명을 했는데, 포스탐 선언의 요지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을 해라. 즉각적으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포스탐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5년 5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독일은 연합군을 상대로 항복을 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은 종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7월 26일에 포스탐 선언에서 명시하기를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을 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엄포를 놨었던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엄포를 놓는 포스탐 선언의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포스탐 선언이 1945년 7월 2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10일 전인 7월 16일 날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미국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핵폭탄을 투하하겠다,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한테, 이오시프 스탈린은 그냥 거기에 서명자는 아닌데 그 업저버로 참가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서명자로 참가했던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업저버로 참가한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한테 귀옛말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위력적인 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원자폭탄이라는, 즉 핵폭탄이라는 표현은 안 했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그 포스탐 선언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이오시프 스탈린은 첩보, 스파이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었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여하튼 그러게 포스탐 선언에서 일본한테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를 했고,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11일 후인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 보이를 투하를 했죠. 우라늄 핵폭탄, 좀 길쭉한 모양의, 지금 롯데월드타워 모양 보이시죠? 붓을,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리틀 보이,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 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한 게 1945년 8월 6일인데요.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합니다. 펜맨은 좀 원형, 지구본처럼 원형 모양에 가까워서 뚱뚱하다 해서 펜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펜맨, 좀 구 모양이죠. 구, 지구본 같은 원형 모양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8월 6일에는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 보이를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를 했는데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하니까 그로부터 6일 후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도 36년 만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핵폭탄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무슨 말씀 안 드리다 여기까지 여하튼 그 보스턴 마라톤이 아니라 송기정 선생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실 당시에 그 존 켈리,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도 같이 출전을 했는데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우승한 경험이 많지만 올림픽과는 인연이 짧아서 인연이 별로 없어서 메달권이 들지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송기정 선수가 존 켈리와 친분이 있어가지고 마라톤 대회 완주하고 나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할 때 신었던 신발을 존 켈리에게 선물했다라는 그런 인터넷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인터넷 기사에 불과하니까 확실히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터넷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친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1940년과 44년 올림픽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도에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또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때 또 존 켈리는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요. 또 존 켈리는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다 보니까 메달을 따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존 켈리는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보스턴 마라톤의 심장 파열의 언덕, 즉 상심의 언덕에 존 켈리, 50년 전 20대의 존 켈리와 또 50년 후인 70대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동상이 상심의 언덕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그 보스턴 마라톤이 125년 전통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니까 1997년이죠. 1997년 무렵부터는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출전 자격에. 다른 마라톤 대회는 추첨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은 또 추첨 없이 신청자 다 받아주는 마라톤 대회도 많긴 하지만은 보스턴 마라톤은 전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유일하게 참가 자격에 기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록 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한 마라톤 대회에서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차이가 있고 또 나이도 5살 간격으로 구간대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0대 전반 나이, 30대 후반 나이, 40대 전반 나이, 40대 후반 나이 이런 식으로 5살 간격으로 구간대가 있고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 전반보다 그러면 만 30세에서 34세까지는 풀코스를 3시간 10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기준으로 30세에서 34세까지는 3시간 10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 최근 2년 이내에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한 코스에서 3시간 10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증이 있어야 보스턴 마라톤이 출전할 수 있고요. 여자는 30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즉 만 30세에서 34세까지의 여자는 그보다 30분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3시간 40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마라톤을 막 시작했을 때 3년차 때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하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만 35세 때입니다. 만 35세니까 30대 후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35에서 만 39세까지는 만 35에서 만 39세까지는 최근 2년 이내에 3시간 1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보다 한 4분 몇 초가 늦다 보니까
그래서 3시간 19분 48초다 보니까 아깝게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취득을 못했었습니다. 여자는 이제 만 35에서 39세까지는 여자는 그보다 30분이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4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 이제 중반인데요. 만으로 남자 기준으로 만으로 50세부터 54세까지는 3시간 3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또 30분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만 50세에서 54세까지 여성은 4시간 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마라톤 대회 중에 유일하게 참가 자격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게 보스턴 마라톤 125년 역사 중에 대략 제가 알기로는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때, 즉 1997년 무렵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여성이 참가가 허용된 게 몇 년쯤 전일 것 같습니까? 우리 참정권, 뭐 투표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이런 걸 참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정권도 여성한테 투표권이 부여된 게 뭐 세계 최초가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인데요. 지금부터 한 120년쯤 전인 1900년 무렵이지 않습니까? 120년쯤 전 세계 최초로 여성한테 투표권을 부여한 게 뉴질랜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것도 우리 유구한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대회는 그보다 훨씬 역사가 여성 마라톤 참가의 역사가 짧습니다. 언제가 공식적으로 여성한테 마라톤 대회, 즉 42.19km, 26.4마일, 즉 대고리길 여행이 허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한테 마라톤 대회 참가를 허용했던 게 1971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입니다. 이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된 게 1971년 전, 197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1년 전,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들한테 세계 최초로 마라톤 대회 참가가 허용된 게 지금부터 51년 전인 1971년도입니다. 이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던 그 연도하고 동일한 1971년입니다. 뉴욕 마라톤이 세계 최초로 여성한테 마라톤 대회 참가가 허용이 됐고요. 그 다음해인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여성한테 참가가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여자 마라톤이 신설된 건 1984년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로스앤젤레스, 즉 LA 올림픽 때입니다.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 여자 마라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자들의 마라톤 참가 허용된 데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냥 부여된 게 아니라 쟁취에, 엄청난 투쟁의 결과 쟁취한 산물인 거죠.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1967년도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캐서린 스위처라는 20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대생이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캐서린 스위처라는 20세의 여성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 가지고 엄청난 무진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1967년이니까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됐으니까 196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그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대생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으니까 세계 최고 규모의 마라톤 대회고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 대회가 가장 오래된 또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 가지고 무진장 노력을 한 거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남자들한테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참가 신청을 중성적 이름으로 참가 신청을 했답니다. 여자 이름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탈락이 되니까 출전권이 부여가 안 되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적 이름으로 참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그 번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267번인가 길 텐데요. 267인가 262번인가 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번호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267인가 262번인가 그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표를 달고 이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긴 머리를 다고 달리니까 깜짝 놀래죠. 보스턴 마라톤의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이 여성이 참가가 허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번호표를 달고 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달리고 있었던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5km 지점에선가 이제 밀치게 됩니다. 여성들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밀치고 또 그때 캐서린 스위처의 남자친구 겸 마라톤 코치가 있었습니다.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겸 코치가. 그래서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밀치는 대회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을 그 캐서린의 남자친구가 또 다시 밀치는 그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 장면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전 세계, 왜냐하면 여자들한테는 마라톤이 허용이 되지 않은데 긴 머리를 한 여성이 그 대회 5km 지점에서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제지를 당하고 그것을 또 말리는 또 남자가 있었고 그 장면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여권 신장 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여성들은 참가가 허용이 안 되냐라고 이제 여성 단체에서 엄청나게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거기 스태프들이 밀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다시 그것을 또 살려내 가지고 캐서린 스위처는 피니시 라인을 밟았습니다. 267인가 262번을 달고 42.19km, 즉 26.4마일 100오리길 여행을 무사히 완주를 했고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 중에 풀코스를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정식으로 공인된 코스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세계 최초의 여성이 바로 캐서린 스위처. 1967년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공인 코스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세계 최초의 여성이 캐서린 스위처입니다.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그 사진이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여권 신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1971년도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 뉴욕 마라톤 대회는 1970년에 시작했으니까 1971년이면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197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성한테 합법적으로 마라톤 대회 출전이 허용됐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이듬해인 1971년도에 여성들한테 마라톤 대회 출전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고, 또 1984년에는 올림픽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 여자 마라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캐서린 스위처는 그 여성 마라톤에 있어서 그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또 여권 신장 운동의 상징이 된 거고, 그 캐서린 스위처가 그 1967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이니까 지금 또 5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 롯데월드타워가 2017년 4월 1일에 개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017년도에 그 캐서린 스위처가 자신이 보스턴 마라톤에 최초에 출전했던 때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또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때인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세계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캐서린 스위처가 50년이 지난 70살의 나이에 201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출전해서 또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마라톤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 캐서린 스위처도 이 20살에 그 출전했던 대회에서 또 50년이 흐른 70세 때 또 출전을 해서 보스턴 마라톤의 산증인으로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켈리도 1930년대 20대 그 나이에 출전했던 때와 그 다음에 50년이 흐른 1980년대
1980년대도 보스턴 마라톤에서 또 완주한 그 모습에 그 동상이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엄청난 1시간 14분째 찍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 33분입니다. 10시 33분. 10시 33분입니다. 10시 33분. 자,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분수가 지금 켜지기 시작했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저기 비행기가 서울공항을 향해서 저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할 때 여기서부터 고도를 저렇게 낮춥니다. 그래서 저기 남쪽으로 7km 지점인 서울공항 성남 비행장이죠.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는 서울공항 쪽으로 착륙을 합니다.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서울공항 쪽으로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가 건축될 때도 서울공항 7km 남쪽에 있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장애가 된다 해서 국방부 건설교통부 이런데 유관기관에서 엄청나게 갑론을 설왕설래를 하고 건축 허가가 좀 되냐 마냐 시끄러웠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활주로를 여기서부터 착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활주로 방향을 각도를 3도를 틀어서 좀 다시 활주로를 포장한다 만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공군 특수임무 비행단, 제가 공군학사장교 입대할 때 거기에서 1991년도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이죠. 31년 전 1991년에 대학 졸업했던 연도 그해 겨울에 공군학사장교 영어 면접 시험과 신체 검사를 그 서울공항 성남 비행장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딱 31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한 1시간 1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의 필요성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까 저기 석촌호수 동호 남동쪽 코너 돌 때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다. 희망을 갖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고 그래서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필요성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평범한 말이긴 합니다만은